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래밍을 강의하게 될 한승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우선 저에 대한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 박사이며 현재 교정 분야 기술 평가사, 3D 프린팅 및 코딩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반도체 연구소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 A&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HSB 대표로 있습니다. 우선 인물들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을 하면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다음에 드롭박스의 드루 휴스턴, 트위터의 잭 도시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왜 보여줬을까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IT 제품과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코딩 개념 배우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들이라는 게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그럼 코딩,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프트웨어의 기본이 바로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코딩은 알고리즘을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창의력과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거죠. 그럼 이런 프로그래밍, 코딩은 이런 분들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모든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 왜?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주니까. 버락 오바마는 비디오 게임을 사지 말고 직접 만드세요 그랬어요. 또한 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고의 범위를 넓혀주고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했습니다. 뭐 유명하신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따라야죠. 우선 최초의 소프트웨어가 18세기 산업혁명 때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산업혁명을 이끈 방직기계가 있습니다. 방직기계는 천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패턴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패턴을 수가공으로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방직기도 따라잡을 수 없는 다양한 패턴의 유행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이럴 때 유행 디자인을 더 빨리 저렴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조제프 자카드라는 사업가가 방직기계의 패턴을 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겁니다. 즉 종이카드에 구멍을 뚫어 패턴을 쉽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산업혁명과 자동화에 따른 최초의 소프트웨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독일군 암호기계 2차 대전에 애니그마라고 있습니다.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매일 24시간마다 바뀌는 암호기계, 독일의 암호기계를 영국군은 해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해독을 하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앨런 튜닝이라는 수학자입니다. 앨런 튜닝은 매일 바뀔 때마다 바뀌는 체계에 맞는 소프트웨어로 대응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암호 해독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앨런 튜닝에 대한 일대기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떠오르는 유망 직업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 로보틱스가 있고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3D 프린팅, 유전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와 드론, 빅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각기 얼핏 보면 전부 분야가 다르고 나는 무인 자동차 드론을 할 거야, 나는 사물 인터넷만 할 거야, 또는 3D 프린팅만 할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보틱스의 기본도 프로그램이고 사물 인터넷 IoT도 기본은 프로그램, 빅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 마틴 플레밍은 전 IBM 이코노미스트고 최고 분석 책임자입니다. 마틴 플레밍이 지난달 10월 21일 날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로 사라지는 직업은 거의 없다. 또한 AI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즉 바뀌는 것은 일하는 방식이지 직업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시대에는 AI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 원천이 창출되고 그에 따라 경제가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사라질 직업이 있다면 영국 BBC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1위가 텔레마케터입니다. 지금 현재 텔레마케터가 일하는 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자기의 인간성도 무시하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도 하죠. 이것을 기계, 컴퓨터가 대체를 하는 방법이 제1순위라고 BBC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 정도가 상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뭐 회계 관리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원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직업들은 향후 20년 안에 없어질 수 있다고 발표한 거지 꼭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직업은 얼마나 좀 안전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에서 내세운 366개의 직업군 중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284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8.5%, 상당히 낮은 비율이죠.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나아가는 길이 아까 얘기했듯이 드론을 만들다든지 3D 프린팅을 만든다든지 또는 AI,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벽돌 쌓는 사람이 벽돌은 쌓을 줄 알지만 설계할 줄은 모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이 시대의 최고의 유망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 코딩은 왜 배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왜 배우나요? 물론 다 프로그래머가 될 건 아니죠. 그러면 수학은 왜 배우죠? 미적분은 다 수학자가 될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원소 주기율표는 왜 배우죠? 화학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도 역시 기본입니다.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시대에 맞는 직업, 즉 개발자로서의 직업을 갖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앞쪽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생각을 키워가는 코딩, 즉 프로그래밍을 지금 현재 배워야 합니다. 이런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사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소프트웨어를 배운다는 것,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힘을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알려주신 한승희 박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쁩니다. 네, 앞서서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약간 개요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부터는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프로그래밍, 말만 들어도 어려운 것 같지만 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 건데 그냥 재밌고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프로그래밍이란 게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참 말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사실 쉬운데 이걸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 게임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에 사용하는 게임, 또 요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게임 만들어 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일련의 과정이죠.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게임 속에는 영어나 그 다음에 숫자,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영어나 숫자, 기호가 게임을 구동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게임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에는 영어, 기호, 숫자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각자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이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느낌이네요. 그것은 네. 왜냐면 간단한 예로 어느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수백 명의 학생을 일일이 성적을 나열해서 계산하면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죠. 자, 이런 것을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사람의 이름, 점수만 필요한 것을 추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것을 시험 성적을 알고리즘을 짠 뒤에 그걸 프로그래머해서 사람의 이름과 점수를 입력을 하면은 그 사람의 성적 계산이 나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복잡한 거를 살기 쉽게 만든다는 네, 느낌인 건 맞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중에 알고리즘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요즘 뭐 유튜브 알고리즘, 뭐 페이스북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알고리즘 이게 어떤 건가요? 알고리즘을 알기 전에 이제 추상화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추상화는 뭐냐면 뽑을 줄, 모양상, 될 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추상화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서울역이지만 서울역에 뭐 먹거리도 있고 볼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서울역, 그 다음에 뭐 남영역, 역단 이름만 배치를 해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추상화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화장실 모양,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추상화의 하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 해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알고리즘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런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그냥 무조건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며, 만약에 그것이 아니 되면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와서 다시 문제 해결을 하는 비교 순서, 일종의 문제 해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가장 좋은 예는 어떤 어린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접을 때 종이 비행기를 접을 수 없어요. 그러면 종이 비행기 접는 그림을 보고 순서대로 따라가서 종이 비행기를 완성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라면 봉지 뒤에 보면 라면 끓이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 레시피도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거예요. 하지만 알고리즘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라면을 끓이는데 먼저 계란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일 끝난 다음에 계란을 넣을 수도 있죠. 물론 맛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임도 혹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우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머릿속에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각자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임을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면 충분히 만들고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 배워본다면 그럼 저도 이제 벽돌 깨기라도 이런 거라도 한번 간단한 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걸 배워야 하나요? 일단 컴퓨터하고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아래 한글, 그 다음에 워드는 그 글을 써서 그걸 출력하는 정도지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에 사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0하고 1만 사용하는 기계 어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로 사용되는 어셈블리어나 뭐 C, 자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외국어를 배워야 하듯이, 그리고 외국에서 사용된 언어들이 무수히 다양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 언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건 본 적 있어요. 0과 1의 조합.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배운다고 뭐 010001 뭐 이게 뭐 어떤 기억이라는 거다 뭐 이런 게 있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언어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언어를 다 배워야 하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화에 보면은 0101이 막 이렇게 녹색으로 해서 막 화면에 스크린에 쭉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많은 언어를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게임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시고 그 언어를 배워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언어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C 언어라고 하는데, 이 C 언어는 데니스 리치가 197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파이썬이 있는데, 파이썬은 배우기
배우기도 쉬운 반면에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간단한 예로 파이썬이 쓰이는 것은 크게 보면은 미 항공우주국에서도 개발하는데 이 파이썬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본 언어들 같아요.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그리고 또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쉬운 교육용 프로그램이 따로 나왔어요. 이 교육용 프로그램은 MIT의 미첼 레스닉이 만든 스크래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스크래치는 그 아동들을 일단 기본 대상으로 해서 쉽게 그 조합하고 그 다음에 구현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간단히 글을 쓴다기보다는 어떤 블록 타입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블록을 하나하나 우리가 레고를 갖고 놀면서 뭘 싸서 만들듯이 블록 타입의 명령들을 갖고 와서 한 층 한 층 쌓아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scratch.mit.edu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그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도 해보고 아,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엔트리라는 블록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엔트리는 지금 현재 많은 학교에서 코딩 수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터넷 창에서 말이죠. F12를 누르면 어떤 언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무슨 언어인가요? 아, 그거는 C 언어입니다. 그게 C 언어인가요? 네. 커맨드 슬러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는. 그게 컴퓨터에서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도스라고 하는 건데 네. 도스 창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파일명도 쓰고 엔터를 쳐야 되고 그것으로 가려면 뭐 프린트라는 말도 쓰고 이런 걸 했던 것이 옛날 건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죠. 어떤 소프트웨어 OS로 쓸 수 있는 윈도우라는 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지금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또 어떤 거를 배워야 하나요?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일단 중요한 게 제어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 구조에는 순차 구조, 그다음에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아마 말만 들어도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선택 구조는 양갈래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하고 반복은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죠. 간단한 예로 순차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기차 레일을 만들 때 기차가 출발하는 점에서 종착역까지 갈 때 순서대로 차례대로 각 역마다 걸쳐서 가게 만드는 것이 순차 구조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데 내가 목표 지점은 B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설정이 되면은 이게 선택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기찻길이 계속 순환하는 거다. 하루에도 같은 역을 10번씩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반복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순차 구조는 우리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 조립을 할 때 자동차에 엔진을 얹고 도어를 달고 색칠을 하고 자동차에 시스템을 주고 최종 출고하는 이런 일련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순차 구조고 선택 구조는 우리가 자동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문이 열어주는 거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선택적으로 구별되는 게 선택 구조입니다. 또 하나 반복 구조는 우리 길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반복 구조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신호등, 네. 신호등 빨간색 초록색 시간에 정해진 거대로 항상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이 번갈아 가서 반복되는 게 반복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모든 많은 것들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고 그런 건 일련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한 알고리즘을 짤 때는 이런 제어 구조,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저도 많이 알아간 것 같은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더 배우고 싶고 이제 이쪽으로 진로를 삼고 싶어하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앞전에 발표할 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고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새로운 기술과 직업들이 발생되는데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모든 것이 프로그래밍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어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의자에 한번 앉으면 12시간 앉을 수 있어. 좀 있으셔서 1시간마다 움직이는 사람은 아예 다른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12시간은 앉아있지만 뭐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나는 아이디어가 많아. 즉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갖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 그 다음에 그 상상력을 나만의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은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래밍을 알려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그 첫 발을 프로그래밍에 디딛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재밌고 유쾌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